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피플 이영명입니다. 오늘은 로봇 연구와 관련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과학자 데니스 홍 UCLA 대학 기계항공공학과 교수를 이 LA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인 거예요. 네. 지금 UCLA 대학 맞습니다. 네. 로멜라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네. 로멜라 연구소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로멜라는 Robotics and Mechanisms Laboratory 약자로요. 미국 UCLA 대학교 안에 있는 저의 로봇 연구소입니다. 네. 규모는 대원생 한 28명 정도, 학부 학생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로봇 교육과 로봇을 연구하는 곳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아카데미 학계이기 때문에 로봇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로봇에 대한 새로운 knowledge, 지식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기술을 만드는 그런 곳이죠. 네. 지금 만드는 로봇이 이름이 아르테미스예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로봇, 요리하는 로봇, 새로운 물류 로봇, LIMS,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브루스, 많아요. 새로 기어 올라가는 로봇, 스케일러, 아직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로봇.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라는 로봇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테미스를 제가 언급한 게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이란 말이죠. 오케이. 아르테미스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로봇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보통, 데니스 홍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 공학자라고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 물론 필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로봇들이 우리랑 같이 살면서, 쓰레기도 치워주고, 같이 빨래도 해주고, 우리랑 같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인간의 형태랑 인간의 크기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경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계속 넘어져요. 너무 잘 넘어져요. 너무 느려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중에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로봇이 막 넘어져서 애기 있는데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서부터 연구의 방향을 바꿔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을 계속 연구해왔다고 외부적으로는 발표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뒤에서 몰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게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기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외부 쪽에서 내부 쪽으로는 방향을 바꾼다고 얘기했지만 뒤에서 계속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특징 다른 로봇과 좀 다르다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존재하는 거진 모든 로봇들은요,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은 이 전기 모터에 이 기어들이 달려있어서 움직일 때 아주 힘도 세고요, 정밀하고 딱딱하게 움직여요. 이런 거는 공장 자동화, 조립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은데 딱딱하기 때문에 로봇이 걸어가는 데 쓰이는 건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구동기는 딱딱하게 정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탄성이 있고 위치와 함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마치 동물의 근육 같은 그런 구동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동기를 저희가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한 로봇이에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들 보면 움직일 때 이렇게 딱딱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봇은 그런 좀 달라요. 물론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라는 아주 유명한 로봇도 있죠. 아주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 로봇들은 유압식으로 움직여요. 유압. 근데 이 아틀라스는 전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아르테미스가요. 아르테미스요. 그러면은 이 아르테미스가 이제 조금 개발이 완료돼서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모습을 갖고 나올까요? 일단 한 가지는 저희가 개발한 로봇들은요, 당장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제 꿈은 정말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함께 생활하기 꿈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보는 그런 모습은요, 아주 먼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시작해야지 정말 먼 미래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로봇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걸어가는 거니까 정말 뛰고 굴르고 다이나믹한 그런 모션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단기 내적으로는 short-term으로는 로봇을 축구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뛰고 차고, 그래서 목표는 2050년까지 인간 월드컵 우승팀하고 축구에서 이길 수 있는 로봇 팀을 만드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일단 잘 뛰어야 되겠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고 혹은 넘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넘어지고 또 일어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공을 차더라도 강약을 조절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패스와 슛이 달라야 되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 로봇이 보고 공이 어딘지 자기 위치도 그렇죠. 파악해야 또 되고. 추적해야 되고. 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기술들이 많이 쓰였겠는데요. 네. 그 사실 교수님이 지금 만드신 네. 네. 로봇들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 잘 아는 알려진 로봇도 있을 텐데 네네. 모르는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그 로봇들의 좀 특성, 어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제로 로봇의 특성.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로봇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로봇 하면 무슨 뭐 저는 로봇 하면 사실 영화나 만화에 그쵸? 나왔던 그런 로봇들이죠. 아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예. 있고, 뭐 터미네이터 무서운 것도 얘기하고, 로봇 태권브이도 로봇 있고. 태권도 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근데 이 로봇들을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접하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로봇 하면 일반 사람들은 영화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공상과학에서 접하는데 네. 우리가 보는 이런 로봇들은 사실 상상의 로봇이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로 사용하는 로봇은 거기에 수준에 너무너무 못 미치고 그런 로봇 수준까지 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먼 길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일단 로봇이 뭘까요? 로봇이 뭘까요? 로봇은 뭐 기계겠죠? 네. 그리고 뭐 움직여야겠죠? 이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도 뭐 학계에서 사람들하고 다 100% 이거 어그리하지 않지만 적어도 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로봇이라고 그래요. Sense, Plan, Act. Sense. 다시 얘기하면은 센서들.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장치. 사람 같은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뭐 피로 느끼고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 plan. 거기다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죠. 뭐 인공지능, 뭐 컴퓨터 관행이고. 네네. 그리고 act.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센서도 달려있고 똑똑하지만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로봇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거꾸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센서 달려있죠. 5층인지 7층인지 알죠? 네. plan 생각하죠. 5층, 12층 동시에 어느 쪽으로 가지 얘기하죠. 네. 생각하죠. 움직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정의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로봇인데 아무도 엘리베이터 로봇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로봇이라는 게 좀 약간 이 정의도 약간 애매모호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만드신 네. 여러 가지 로봇들 가운데 네. 정말 애정이 다 애정이 있겠지만은 오케이. 그 중에 네, 정말로 그중에서도 얘기하면은 야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크게 한번 이렇게 좀 했으면 발전시켜 좋겠다. 나가고 싶다. 뭐 그동안에 만든 로봇 세어보지 않으면 30대 이상 뭐 되겠죠.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네, 없다고. 네, 네, 그래서 모든 로봇들이 정말 소중하긴 하지만 굳이 뭐 뽑아야 된다면 저희가 만든 로봇 중에 다윈 OP라는 소형용 휴머노id 로봇을 만든 게 있어요. 네. 교육용과 연구로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특히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이 로봇을 교육용과 연구용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짜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설계도 무슨 재료를 사야 되고 무슨 부품을 사야 되고 어떻게 가공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모든 걸 공개해서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어서 누구나 만들 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지금 뭐 정확히 파악은 하지만 전 세계 웬만한 로봇 연구소 대학교에서는 다윈들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요. 학회 같은 데 가면 수많은 논문들이 우리가 개발한 다윈 OP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정말 이 로봇 커뮤니티에 정말로 큰 임팩트를 준 그런 아주 저한테 소중한 로봇이 그렇게 귀엽게도 생겼어요. 뭐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굳이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로봇은 아니에요. 로봇은 아닌데 저희가 2007년도에 DARPA Urban Challenge라고 무인 자동차 대회에서 나가서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자동차 오디넨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시킨 무인 자동차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기술을 사용해서 무인 자동차가 아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직접 판단하고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로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정말 사람들의 행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을 저한테 일깨워준 그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말고도 많아요. 많죠.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교수님만 이렇게 로봇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이제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만한 이름 있는 대기업들도 만들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마존에서는 뭐 인공지능 비서, 아스트로네요 이름이. 알리바바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물류를 창고 정리하는 로봇이 있고. 그 얼마 전에는 또 테슬라가 또 로봇을 낸다고 해서 기사가 됐는데 거기에 또 연관 검색으로 그 교수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뭐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cannot confirm nor deny 거기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난해 인수를 했어요.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도 로봇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네. 있다는 게 이제 예, 예.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왜 로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요거는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뭐 일단 꼭 자동차 회사가 관심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로봇 자체 왜 요즘에 관심이 있는 가에 관한 대답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로봇 하면은 사실 옛날에 뭐 60년대 말 70년대서부터 이거 뭐 무슨 이런 공장 자동화 로봇 같은 거 많이 나왔는데 한 20년, 10몇 년 전쯤에 빌 게이츠가 아주 유명한 사설을 갖다가 그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그 학술 잡지에 쓴 적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One Robot in Every Home. 각 가정에 로봇 한 대씩이라는 사설을 썼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20년 전에 네. 지금이 바로 마치 70년대 PC 시절식으로 지금 로봇이 막 붐이 일어날 때라고 썼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서부터 이 로봇의 이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뭐 비즈니스 잡지들은 항상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로봇으로 진짜로 돈은 번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이 막 진짜로 뭔가 될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70년대는 기계적인 건 되는데 이 지능을 넣기 위한 컴퓨터가 없었고 네. 컴퓨터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 새로운 구동장치가 없는 거고 이제 구동장치가 생기면 또 파워 소스가 문제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요. 네. 한 지난 10년 동안에 인공지능, 여기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중에 deep learning이라는 한 분야를 얘기하는데 이 분야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생기면서 이 기술 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데 deep learning 쓰니까 되네 하면서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바로 십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얘기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 이미 자동차, 기계도 만들고 헤비 머시너리를 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도 네. 있죠. 그래서 로봇에 관심을 갖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익스텐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교수님 아까 얘기하셨을 네. 때 그 시각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네네. 만드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네.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각 장애인이 직접 판단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차인데 이거는 사실상 보면 로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아닙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무인 자동차는 로봇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센스 플랜, 센서들이 있죠. 레이저 센서 카메라가 있죠. 판단을 하죠. 움직이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는 사는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로봇 자동차는 아닙니다. 로봇 자동차에 사용할 개발한 기술들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한 집안에 하나씩 로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집에서 찾을 수 있는 로봇은 로봇 청소기.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유일한 것 같은데 네네. 상용화가 그렇게 이제 어렵고 힘든 단계라고 봐야 할까요? 네,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다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로 사람들이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공상과학 영화, 저 로봇이면 진짜로 뭐 막 뛰어다니고 뭐 이것도 물건도 짚고 다 할 줄 아는데 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자, 로봇 청소기가 왜 성공했느냐? 로봇이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요. 어느 정도 유용해야 돼요. 뭐 꼭 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어느 정도 뭐 쓸모가 있어야 쓸모 되고. 있어야 예. 돼요. 예. 두 번째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야 돼요. 가격이죠. 로봇 청소기 뭐 없어도 괜찮지만 네. 있으면 편하고. 편하죠. 예. 그런 기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 세 가지를 만족해서 데이트를 쳤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아직 수많은 비즈니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넥스트 아이템을 고민했는데 아무도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찾으시면 비즈니스로 대박 터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볼게요. 예. 자, 이제 좀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네, 네. 여기 LA에서 계시면서 네네. 로봇과 관련된 일. 네네. 한국 자주 가시잖아요. 한국 자주 가죠. 네. 네. 얼마나 자주 가세요? 뭐 요즘에 물론 팬데믹 때문에 지난 2년간 한국을 못 가고 있지만 그 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데 뭐 아침에 갔다 밤에 와서 이제 당일치기로 갈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이거는 한 번 케이스였지만
열흘에 3번 간 적도 있어요. 갔다가 네. 하룻밤 자고 미국에서 하룻밤 자고 한국에서 이틀 자고 하루에서 다시 들어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한국에 계신 분인데 예. 왜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워낙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아니 연구는 언제 하시고 그러면 개발은 언제 하시는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요. 산타모니카에 사는데요. 네. 한국에 자주 갑니다. 한국에 자주 가는 이유는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특히 네.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공학도들의 정말 저는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뭐 멘토링도 많이 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연도 하고 가끔가다 TV도 나오고 한번 보셨을 네. 수도 있어요. 그런 네.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저는 사실 그 전에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네. 아버지고요. 예. 선생님이고 교수예요. 네. 그게 제 본연의 직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은 이게 다 섞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연구 같은 것도 전혀 저희는 못해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전혀 못해요. 네. 그래서 제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한국에 가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속 5개 이상 꽉꽉 지어서 정말로 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아웃리치 그런 것들 외부 활동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요.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해요. 집하고 연구소만 왔다 갔다 하고요. 아마 미국에서 저 녹화하고 그런 거 아마 이것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전혀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섞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정확히 나누죠.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제 공학도를 위해서 네. 자주 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여기서 그 기계항공공학과예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기계우주공학과인가요? 기계우주항공공학과. 우주항공공학과.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로멜라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도 네. 학부생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을 강의하시는 걸로 그럼요.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과목들을 개설해 놓고 계세요? 뭐 과목도 많이 가르쳐요. 뭐 기계 설계 쪽도 많이 하고 메커니즘 그런 거,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도 설계하고요. 네. 물론 뭐 대학원생 과목들, 뭐 로보틱스 과목도 설계하고요. 그래도 재밌는 게 예. 기계과의 졸업생들 마지막 2학기는요. 지난 4년간 배운 그 모든 걸 집약해서 팀 프로젝트인데 뭔가 기계를 하나 설계해서 직접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그것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많은 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재료는 뭐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달라. 네, 뭐 이런 꼭 로봇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걸 집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뭐 그게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컨설턴트면서 또 커스터머예요. 그런 네. 식으로 그거를 서포트를 하죠.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발했던 거. 정말 A학점. 많아요. 많아요? 예, 뭐 우리 학생들 정말 똑똑해갖고 별의별 신기한 것들을 네네네. 제가 무슨 뭐 농업용 로봇 자기 그 뒷뜰에다가 놓으면은 네. 뭐 진짜 그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카메라 인식하고 아니면 뭐 네네네. 스케이트보드인데 공이 하나예요. 공.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사방으로 가면서 자동적으로 뭐 이런 하는 로봇. 그 제품을 본 것 같은데요? 공은 못 보셨을 거예요. 공. 바퀴 하나는 보셨을 텐데. 그렇군요. 옆으로도 예, 갈 수 예,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신기한 것도 학생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예. 그런 거 보시면서 이 뿌듯하죠? 뿌듯하죠. 예,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로멜라 연구소는요. 제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가 만든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가 낸 논문들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기술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졸업시킨 졸업생들입니다. 우리가 교육시켜서 졸업생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이 필드의 리더가 돼서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만든 그런 기술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죠. 자, 이 네. 인터뷰를 보시는 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네네. 점수를 잘 주시는 교수님이세요. 짜게 주시는 과목에? 교수님. 예. 글쎄요. 점수라는 게 뭐야? 점수라는 게 이 학기에 이 과목에서 얼마큼 많이 배웠는가에 대한 척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만큼 배웠으면 그것보다 더 점수를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더 적게 줄 필요도 없지만 네. 하지만 이 학기에서 제가 배우는 과목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점수를 많이 받게끔 많이 잘 가르치는 노력을 합니다. 네. 단 네. A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A는 정말로 특출한 몇 사람 학생들만 주기 때문에 A를 받기가 좀 어려운. 그 A를 받은 학생은 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뭐가 하나 더 있나요? 뛰어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시험 성적으로만 하지 않고요. 네네. 발표도 시키고 그룹 프로젝트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시험 문제에서도 다른 문제들은 보통 시험 문제처럼 내는데 맨 마지막 시험 문제 하나는 네.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항상 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대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대답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걸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필요하기 위한 정보를 다 안 주는 네. 이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실생활과 진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그런 트레이닝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를 갖다가 테스팅하는 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정말로 잘 풀리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A를 받는 거죠. 네. 또 찾아보니까 교수님 실패와 무지에 친하다고. 아, 제가 실패랑 친하다고요? 네. 익숙하다고. 뭐,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패라면 뭐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게 실패죠. 퇴보라고 생각하죠. 그 정의가 실패인데, 네. 저는 저희가 만든 정말 큰 목표는 뭐 항상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서 실패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제 생각이 뭐 같으냐면, 그 성공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실패들, 작은 실패들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성공한 로봇들만 보고 싶어 하는데 네. 그 뒤에 수많은 실패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실패에 대한 우리만의 이런 이 필로소피,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런 네. 낭떠러지를 갖다가 아슬아슬 떨어져서 말랑할 때, 그럴 때 혁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안전한 길로만 가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를 해도 되는, 실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연구소에 있습니다. 실패해도 오케이. 네, 그래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패하고 거기서 포기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서 보고 배운다면 그 다음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네. 실패를 거꾸로 한 번도 안 한 학생이 있다. 네.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학생들을 그렇게 저는 막 포지티브하게 보진 않아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럼 실패해도 괜찮다. That's fine.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거, 사람이 잘 모르는 거는 어떤 실패를 할 것 같으면, 네. 이미 알고 있으면 실패할 네네네. 것 같으면은, 그러면 실패도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로봇들을 갈 적에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게 하고 좀 더 빨리 가게 해서 계속 한계에 밀어붙여서 로봇을 고장내트리라고 학생들을 시켜요. 근데 로봇이 고장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뭐 안에 안전망을 깔든가 뭐 스폰지를 대든가 실패해도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네. 그런 미리 생각하는 현명한 실패를 하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예측. 예측, 그렇죠.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야,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게 벌써 얼마나 한 20년 그렇게 됐죠. 예. 됐죠. 예, 예.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많습니다. 늘었죠. 네. 네네. 예. 사실 근데 UCLA에서는 동양 학생들, 한국 학생이 많은데 특별히 뭐 한국 학생, 동양 학생을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UCLA 공대는 거진 대부분이 다 동양 학생입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동양 학생이 참 많아요. 아, 그렇군요. 한국 학생도 물론 많죠. 예. 근데 지금 미국에 도는 소문이 네. 로봇을 배우려면 UCLA로 가라. 그런 소문이 네.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그래, 맞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교수님의 수업 방식, 설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얘기 함께 따라 나오는데 네네. 20년 넘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네. 학생들의 특성이 네. 보이잖아요. 한국 학생들만의 특성? 그러니까 일단 교수님의 학생들의 특성이 보일 테고 오케이, 그리고 예. 또 한국 학생들의 특성이 보일 테고 예. 어떠세요? 일단 우리 연구소에서 일하는 학생들은요. 정말로 저같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로봇에 꽂혔다는 표현을 쓰죠. 로봇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 있는 학생들만 옵니다. 네. 진짜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당장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 가면 24시간 새벽 2시, 5시, 오후 5시 상관없이 가면 항상 학생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말씀드리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학생들한테 오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 여기 옆에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네네네.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디즈니랜드보다 저희 로봇 연구소 로멜라가 더 즐겁고 재밌는 곳입니다. 그런 열정이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있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로봇에 대한 열정 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만드는 기술들이 정말로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로멜라 학생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로 따지면요. 한국 학생들 정말 똑똑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마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미국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뭐 네. 수학 문제 같은 거 네네네. 어려우면 한국 학생들 쫙 미적분 다 풀어요. 그럼 네. 미국 학생들이 야 인간 계산기라고 막 굉장히 네네네. 신기해합니다. 이런 수학 문제는 잘 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문제들,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그런 오픈엔드 문제들은 한국 학생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잘 어프로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이런 교육이 이런 창의적인 생각하는 혹은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 대비하는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여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 더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한국에 자주 가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네. 꼭 미국에서 계셔야 하나요? 제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예, 예. 학생들을 좀 더 자주 만나는 어떤 기회는 네네. 더 만들 한국에서도 물론 뭐 오라는 데도 많고 물론 마음도 한국에 항상 있죠. 그런데요, 물론 저 말고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뭐 로봇 공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저보다 똑똑하신 로봇 공학자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 바뀐 미국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로봇 쪽에 이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저는 미국에서 제 분야에 열심히 해서 한국의 이름을 세계로 떨치는 일을 하는 게 저의 이 미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한국에도 자주 가죠. 한국 가서 네. 한국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그러죠.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되게 열심히 사용해요. 근데 사용하는 이유도 한국에 그렇게까지 자주 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런 TV를 나온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강의하는 건 원웨이 소통이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은 저랑 쌍방향 소통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네. 이런 이제 댓글도 남겨줘, 라이크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네. 네. 그 학생들의 뭐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롤 모델은 교수님을 둔 학생들도 무게가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네. 어때요? 학생들 학생들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뭐 정말로 뭐 한국에서 잠깐만 뭐 미국에 놀러 왔다가 뭐 우리 학교에 찾아와서 뭐 제 오피스도 찾아오는 학생도 많고 연구소 오는 친구도 많고. 근데 뭐 저랑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뭐 로멜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 로봇 공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면 되냐 그런 물론 질문도 많고요.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학생한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창피한데 저는 익숙치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와갖고 얼굴이 이렇게 막 그래서 마치 뭐 연예인 본 듯이 사인 받아도 내가 사진 찍을 그런 사진 받고 그냥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예, 쭉 막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네. 자, 어떻게 하면 로멜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로봇 공학자가 될 수 있는지 자, 그 부분만 좀 오케이. 얘기해 주세요. 우선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그걸 왜 하고 싶은지를 한번 알아야겠죠. 뭐 로봇이 그냥 신기하고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학생도 항상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경우 우리가 하는 공부가 네. 정말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로봇 공학 왜 하고 싶은지 생각해봐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That's good. 네? 뭐 재밌으니까? That's good. 하지만 진짜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정말로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사회를 이롭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거의 한 대가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물론 이런 거 많아요. 한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막 로봇을 너무 좋아해서 로봇 경진대회에서 맨날 1등하고 네. 학교 수업도 빠지고 막 로봇 만들고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로봇을 취미로서의 로봇은 잘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세상을 바꿔 로봇 공학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해요. 로봇을 위한 열정 당연히 필요하죠. 로봇을 만드는 손재주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그래서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해요. 수학, 산수, 과학 그런 것도 충분히 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예. 그 교수님 보면은 이제 예. 아버지께서 유명한 공학자시잖아요. 예. 한국의 그 항공 우주 학회장을 영감하신 홍용식 박사신데 네, 아버님. 예.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상당히 재밌으세요. 아마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밌게, 그러니까 학문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공학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우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네. 저녁 테이블에서 이제 막 얘기할 때 그런 과학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미는 이런 모임 같은 거 가면은 저희 아버님을 제일 처음에서 어려워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밌는 농담 같은 걸 해서 이런 분위기를 갖다 편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것도 그런 자세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공학만 뿐이 아니고 뿐이 아니고. 네. 그럼 인문학 쪽에서도 관심이 있으셨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그 여유가 있는 분이셨다. 네, 제 어머님도 그렇고요. 예,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별명이 호호 아줌마인데 항상 하하, 그래서 긍정적인, optimistic한 그런 자세를 어머니께 또 많이 그걸 배웠습니다. 많이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자, 그 이제 아까의 뒤이은 질문인데요. 네,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기에 로봇 공학을 하시면서 네,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지만은 네, 지금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특히 그럴 것 같은데 그때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보통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나는 앞으로 커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꿈을 못 찾겠어.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네. 꿈하고 직업하고 꼭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좋아하고 네. 잘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 좋아하고 잘하고 가치 있는 공통 그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린이들 자기가 사실 뭘 좋아하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많이 보고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어떤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면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잘하는 거는 잘해서 칭찬받으면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런 상관관계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 그 여쭤볼 질문이 아직 남았습니다. 네네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다음 시간에도 데니스 홍 교수의 로봇 이야기 이어집니다. 주제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